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자금 관리를 부부간에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분이 하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저의 아내가 집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거지가 돼 있더라고요. 좀 목돈이 들어가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갑자기 이제 목돈이 필요했을 때 제가 쓸 수 있는 그 자금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아내의 승낙이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이 윤허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제 아내에게 계좌이체로 생활비 정도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저도 제 주머니를 챙기고 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보내주는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부부간 증여 시 6억 원의 이제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상증세법 제46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활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생활비를 도대체 얼마로 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실제 사례입니다. 강남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박 씨가 아내에게,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2년 반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준 금액이 1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무슨 생활비가 이렇게 많으냐? 이 계좌이체된 금액 13억을 증여세로 6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를 맞은 이 박 씨 부부가 과세관청에 조세 불복을 제기했고요.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조세 심판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원에까지 소송 제기를 했는데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납세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자,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부부 사이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납세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에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 정기예금이나 주식, 토지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로 배우지 않겠다. 증여세 과세하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나 행정법원도 과세관청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가 넓게 해석을 해서 납세자 편을 들어준 것이죠.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법원 판례를 믿고 생활비 마음껏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하면 여전히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또 이 사례처럼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과 비용 생각하면 애초부터 가능하면 소득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자금 출처 대비를 철저히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체력은 국력, 아는 만큼 절세.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 이런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